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 자랑스러운 흑표전차죠. 그 흑표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바로 엔진과 트랜스미션 합한 걸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최대 한 1000대 정도는 터키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키가 원래 라이센스, 기술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냥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아주 윈윈되는데 직도입,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바로 그냥 완제품 판매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벨라루스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심각한 충돌, 간전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중동 난민을 두고 유럽연합과 벨라루스 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를 지원하려던 러시아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역풍, 외부에서 분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독재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 러시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물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 등 여러 외신이 현지 시각 1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초부터 벨라루스 상공에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띄우는 등 벨라루스 독재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무력 시위를 계속했고, 지난 12일에는 약 250여 명으로 구성된 공수부대를 투입해 벨라루스와 폴란드 접경의 그로드노 지역에서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일류신 76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러시아 공수부대원 가운데 상당수 인원이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공중에서 충돌하거나 뒤엉켜 주 낙하산이 훼손되었고, 보조 낙하산을 폈지만 고도가 너무 낮았던 2명의 장병은 추락 후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황급히 벨라루스에 투입된 병력들을 복귀시키는 한편, 이번 신속 전개는 동맹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신속한 대응 준비 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입장문만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벨라루스 언론과 훈련 참여 병력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강화하기에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독재자를 돕겠다며 러시아 정부가 무력 시위를 강행해서 발생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러시아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루카센코 돕겠다고 러시아 내 여론만 악화되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계통의 그 중동 난민을 벨라루스가 대규모로 받았고, 그리고 난민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가 이제 혹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폴란드와의 국경으로 들이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스톱 하고는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니들이 받은 난민이기 때문에 니들이 처리를 해야지, 우리는 난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국경을 봉쇄해버렸고, 왜냐? EU 전체가 폴란드에게 막으라고 한 것이죠. 왜냐? EU이기 때문에 국경이 뭐 이렇게 철조망이 있고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뭐 유럽으로 쫙 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 됐는데, 이걸 이제 루카센코 정권은 아니 안 받아? 그러면 우리도 스탑 해가지고 이 난민들이 오도가도 할 데 없이 이 겨울에 그냥 뭐 동사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야 뭐야 그 난민 수용소에 다시 보내줘. 지금 이렇게 놔두면 죽잖아.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서 영국은 폴란드가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인계철선 어떤 그런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 부대 투입할게 해서 영국 육군, 그래서 이제 영국도 완전히 처음부터 뭐 코만도 같은 이런 특수부대 또는 전투부대 이런 거 보내면 좀 애매하니까 처음에는 공병부대 보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또 파병을 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 계속 보내서 무력 시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부대원 250명을 거의 뭐 한개 대대급이죠. 이 공수부대원을 이 해당 국경 지역에 이제 쇼를 한 거죠. 쫙 수송기 타고 날아가서 여기서 낙하를 해서 이 병력들이 바로 폴란드하고 대치하는 이 국경 지역에 쫙 깔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는 러시아제 쫙 타고 들어가서 낙하하고, 그러면은 이 벨라루스의 트럭들이 와서 딱 실어줘서
해당 지역에 쫙 깔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해당 날에 기상이 안 좋았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럼 스톱해야죠. 실전이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로 치면 VIP 관심 사항이다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푸틴 카카의 관심 사항이다 해라 라고 했는지, 아무튼 강행이 된 겁니다. 돌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낙하를 했는데, 이게 주낙하산 편 상태에서 돌풍이 부니까 부딪히고 엉키고 주낙하산이 파괴되고, 그럼 보조낙하산 당겨야 되는데 이미 강화는 많이 된 상태에서 보조낙하산 당겨도 보조낙하산이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이 특수부대 군인 2명이 땅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뼈가 아스라진 상태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 갔지만은 사망을 한. 이게 덮으려고 했는데 아름아름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지금 벨라루스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난민국을 함부로 열어주면 되냐? 협의하고 해야지. 벨라루스 잘못하고 있는데 왜 여기 우리 병사들 보내서 이렇게 죽냐, 죽이게 만드냐? 그거 진짜 하늘에서 수백 미터 상공에 떨어져 가지고 낙하산 안 펴져서 그냥 부딪힌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까칠하죠.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 라고 푸틴 정권을 비난하게 되는데, 벨라루스 도와주려다가 자기만 지금 욕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국제 규범에 맞춘 이런 그 외교 행위 해야 됩니다. 그런 외교 행위 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있죠. 그중에서 강대국은 서쪽에 러시아, 동쪽에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K2 흑표전차 기술을 구입해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원조보다 더 우수한 전차를 만들었다고 큰소리치던 터키. 결국 그 전차의 생사 여탈권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한국의 두 회사로부터 엔진과 변속기를 조달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당초 기술 도입을 통한 현지 면허 생산 형태 합의가 직도입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재 시각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터키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10월 22일 체결된 이 거래는 터키 외무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라며, 당초 터키는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기술 도입 형태로 면허 생산하려 했지만 완성품 직도입으로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터키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엔진을, S&T 다이나믹스에서 변속기를 공급받아 알타이 전차에 탑재하게 됐는데요. 디펜스 뉴스는 기술 도입 면허 생산 계약이 직도입으로 바뀐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전차 엔진 기술을 터키에 이전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라며, 최근 미 하원 의원 41명이 터키에 대한 F-16 판매에 반대하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터키의 첨단 군사 기술 확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알타이 전차는 약 10년의 표류 끝에 원조 형님격인 K2 흑표전차와 같은 파워팩을 장착하게 됐는데요. 덩치 차이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지만 이제 터키 전차의 생사 여탈권은 우리나라가 주게 되어 차후 중동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에서 우리가 터키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줘가지고 오히려 그냥 대한민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K2하고 흡사하게 생겼는데, K2를 기술을 사가서 그걸 터키가 독자적으로 만든 알타이라고 하는 전차예요. 큽니다. 우리 K2 흑표 전차의 무게가 전투 중량이 55톤인데 이건 65톤이에요. 65톤인데 여기에다가 증가장갑 더 붙이고 또 이 요격체계 APS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72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알타이 전차를 우리 기술을 만들어가서 우리 한국의 K2 전차도 파워팩 때문에 한참 되니 안 되니 하고 좌초하고 독일체 했다가 국산 개발하자, 또 국산 개발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스펙 또 더 그냥 완화시켜 주자 이러느라고 우리도 몇 년 딜레이 됐죠. 그 사이에 우리 기술을 사간 터키는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 또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과의 S-400 그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를 사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터키에게 파워팩이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가 원래는 이 우리 K2 흑표보다 10톤이나 더 무거운 전차를 만들어서 우리는 1500마력짜리 파워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독일에서 MTU에서 1800마력짜리 엔진 파워팩을 사서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이 니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독자 개발하자 해서 독자 개발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크라이나제를 사자. 또 우크라이나제를 사려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독자 개발하자,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대한민국을 사자 해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다시 엔진 그리고 트랜스미션, 우리 한국에게 1500마력짜리 우리 55톤짜리에도 이거 순발력 들여가지고 계속 리젝트 당했던 그 파워팩인데, 우리보다 10톤 무겁고 여기다 증가장갑까지 하면은 72톤까지 늘어나는 무려 17톤이나 더 무거운 이 전차에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심장을 넣겠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순발력 늘어지겠죠. 연비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기술 도입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자, 라이센스 생산, 나중에는 이제 독자 생산, 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계약이 진행됐는데, 미국에서도 터키에게 너무 첨단 기술 주면 안 돼 해서 한국을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럼 뭐 그렇게 부탁한 대로 하죠 해가지고 터키에게, 야, 우리 미국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해, 뭐 계속 진행하면 우리 혼나,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와 SNT에서 만든 걸 직도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터키가 이 라이센스를 전혀 가질 수가 없죠. 그럼 터키가 나중에 우리는 뭐 우리 기업들이 직접 만들어서 완제품을 수출하니까 기업 매출, 마진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터키는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뭐 사우디다, 쿠웨이트다 뭐 이런 데서 계속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최신형 이 4.5세대 전차가 지금 뭐 최신형 서방제 전차가 없지 않습니까? 뭐 르클레르 프랑스제 그거 해봐야 벌써 30년 넘었고, 레오파드 A7 이거는 뭐 30년 넘은 바디를 가지고 계속 지금 개량을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터키의 알타이와 한국의 흑표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여기는 파워팩이 자기네들 게 아니다. 그러고 파워팩의 똑같은 한국하고 똑같은 파워팩이지만 무게 차이가 워낙 나니까 여기는 연비, 순발력, 속도 완전히 꽝이다. 그리고 한국이, 아니 우리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니들이 들어와? 니들은 수출 EL 안 내줘. 이렇게 되면 못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알타이는 한국 K2 흑표 전차가 수출하러 들어가는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주 잘 됐죠. 그래서 미국의 압력이 정말로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말로 있었다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아주 좋은 압력이었다라는 생각, 이런 압력은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